317종에 걸쳐 2,600마리나 되는 동물들이 사는 곳. 매일매일 생로병사가 섭리처럼 운행되는 이곳에 병들고 상처 입은 동물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동물원 수의사다. 다루기 쉬운 애완동물이 아니라 거칠고 사나운 야생동물을 돌보는 일이기에 그들은 늘 어렵지만 새로운 관문을 넘는다. 입을 다물게 하는 건 쉬워도 벌려가지고 보는 건 쉽지 않잖아요. 내일 백을 하자. 이번엔 악어다. 마취도 없이 악어의 입을 열어서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데 악어를 포획하기로 한 날,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뒤지다가 발견한 사진 한 장. 대만에서 수의사가 악어를 마취를 하고 이제 마취가 제대로 안 됐겠죠. 갑자기 이제 깨어나서 팔을 물어 뜯은 거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세부적인 계획까지 철저히 세워야 한다. 진료팀 수의사 5명 전원 출동이다. 옆으로 꺾으면서 이렇게 막 덥석덥석한다고. 악어 뭐 주둥이 닫을 때 보면은 쾅쾅 거릴 정도로 힘이 세다고.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조심해야 돼. 쫓아가가지고 꼬리. 진료팀 막내 수의사 둘이 바짝 얼었다.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큰 경험이 되겠지만 참 말은 쉽다. 이제 몇 번 해본 사람들한테는 뭐 또 한번 또 잡아서 뭐 봐야 되겠구나 하는데 처음 우리 그 송수의사나 김민수 수의사 입장에서는 속으로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겁도 나고 그럴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재밌나? 악어처럼 별도의 신경을 써야 하는 동물의 경우 준비하는 장비도 남다르다. 그중에는 수의사들이 직접 제작한 기구도 있다.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에요? 그 악어 보정할 때 필요해가지고요. 악어를 고정시키고 운반하는 데 쓰는 보정용 들것을 포함해서 준비가 완료됐다. 우리 하도 대형급들 많이 했으니까 겁 묻고 긴장할 거 하나도 없어. 작은 놈은 잡아왔는데 이렇게 큰 놈은 처음이네. 전쟁터 나가기 전 장세 기분 감사합니다. 현존하는 악어 중 가장 몸집이 큰 종이 오늘 포획해야 할 나일 악어다. 게다가 나일 악어는 식인 악어로도 유명하다. 수의사들이 긴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잠옷 비장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흥분한 녀석들이 따로 있다. 악어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다.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날이다. 나머지 애들 다 밑으로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무턱대고 들어가지 말고 작전을 세우고 들어가야 돼. 본격적인 포획 작전이 시작됐다. 일단 군해염이 의심되는 한 마리를 제외한 다른 악어들을 쫓아야 한다. 경험 많은 어경현 팀장이 직접 나섰다. 포획은 여용구 팀장이 맡았다. 올가미를 넣는 데는 성공했는데 악어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는 무조건 눈을 가려줘야 한다. 그래서 머리 위로 수건을 덮으려고 하는데 올가미에 걸린 녀석이 미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시선을 떼지 못하는 막내 수의사들. 수건마저 잡아채는 악어 곁으로 도저히 접근할 엄두가 안 난다. 두 번째 시도는 성공이다.
사육사가 악어의 입을 못 열게 제압한 사이 어경현 팀장이 테이프로 입을 봉해버렸다. 사육사와 수의사 간의 호흡이 척척이다. 몸부림치는 걸 막기 위해 뒤에서는 막내 수의사들이 악어의 다리를 포박한다. 포획은 무리 없이 진행됐다. 악어를 보정용 들것에 고정시키고 나면 우리 밖으로 옮겨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가야 한다. 저기 수평 맞춰가지고 길이 2m, 몸무게 60kg의 악어를 옮기기 위해 장정 4명이 붙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손이나 이런 데를 물려서 다치게 되면 사실 진료하는 데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프로가 아니죠. 아마추어죠. 야생동물 진료가 상당히 어렵죠. 쉬운 것만 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어려운 거를 실제 하고 거기 성공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보람이라든지 또 스스로의 만족감 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옴쭉달싹 못하게 동요맨 악어. 정작 어려운 작업은 지금부터다. 날카로운 이빨로 무장한 입속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조심조심 악어의 입을 벌려 일단 고정장치를 물리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입안 깊숙한 곳으로 고정장치를 한 번 더 옮겼다. 이래가지고 이빨 하나 상하지 않았다. 다행이다. 치료 과정에서 되려 상처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세심한 신경을 쓴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궤양성이 의심된다. 이 앞에 조직을 지금 위치가 조직을 떼내면은 출혈이 약간 있는데 근데 또 꿰매줘야 돼. 그래서 봉합을 해야 되니까 바이옵시를 하고 소감에 구내염은 악어를 비롯한 파충류에게 흔한 증상이다. 특히 악어는 먹이를 씹지 않고 삼켜버린다. 이 과정에서 상처가 날 가능성이 있고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구내염으로 발전하기 쉽다. 그나마 구내염으로 판정되면 다행이지만 악성 종양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큰일이다. 연부 조직, 즉 근육, 인대, 섬유 조직 같은 부위를 꿰매는 데 뛰어난 솜씨를 가진 강신근 수의사가 나섰다. 하지만 나일 악어의 이발을 꿰매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처치가 끝났으니 악어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만 남았다. 다행히 움직임엔 이상이 없어 보인다. 일은 무사히 마쳤는데 악어와 함께 뒹굴기라도 했는지 입성이 말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노가다 비슷한 그런 때도 있어.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 치료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죠. 이런 게 힘은 들지만 재밌어요. 네. 안 힘드세요? 힘들기보다는 이제 좀 몸이 힘든 건 없어요. 거의 같이 하는 거니까 모두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뭐 힘들지도 모르죠. 어떻게 오늘 긴장 많이 하셨어요, 솔직히? 그렇죠. 같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직 옆에도 악어 생포 안 된 악어도 있고 예상보다 저항도 심하고 그래도 팀장님들이 당황하시지 않고 잘 잡으시니까 별 사고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땡큐. 고생했어. 일을 마친 뒤 나누는 덕담은 괜한 공치사가 아니다. 사육사의 노련한 손길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작업이었다.
긴장의 끈을 놓고 나니 여독이 풀려버렸다. 이럴 땐 쪽잠이 최고다. 수의사들의 출근 시간은 오전 7시 반. 안녕하세요. 출근하자마자 옷부터 갈아입는다. 주로 등산복이에요. 등산복? 예. 어. 밖에서 보통 다 필드에서 하니까 날씨가 춥거나 그럴 때도 많고 비가 올 때나 그럴 때도 있는데 또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육사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만약 하얀색 가운을 입고 왔거나 스크럽복을 입고 왔을 때 동물들이 그걸 각인할까봐 그리고 저희 오면 난리칠까봐 그것도 걱정되기도 하고. 예. 저희 장비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이건 뭐예요? 탈취제죠 뭐. 탈취제? 네, 냄새 나지 말라고. 이거 뭐 필수 장비예요. 아, 이건 뭡니까? 이거 맥가이버 칼이죠 뭐. 레더맨인데 이게 진짜 필수 장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수의사한테 필요한 장비예요? 수의사한테는 안 필요하지만 야생동물 수의사한테는 바로바로 주머니에 나와가지고 이걸 쓸 때가 되게 많아요. 톱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톱도 있고 더 필요한 게 이거 이런 거 저희 마취 주사기 만들 때 사이즈가 잘 안 맞아가지고 안 들어가거든요. 그때 갈아야 돼요. 수의사라고 해서 동물 치료에만 몰두하진 않는다. 오늘 송인준 수의사에게 주어진 일은 동물들의 먹이로 쓰일 식자재 검수 업무다. 과일을 비롯해서 야채까지 무조건 신선해야 한다. 네, 속이 꽉 찼네. 이건 진짜 사람들 먹는 거랑 똑같은 거네? 예.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최상품. 아, 더 좋은 거예요? 최상품. 사람들 비싸서 이거 못 사가. 싼 거 사간다. 먹고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해서 먹지만 동물은 생으로 그냥 먹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식자재들은 하루치 분량만 입고된다. 즉 수의사들도 매일 아침 검수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비싸죠. 삼겹살 집에서도 많이 안 주는데. 수의사들이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향기 좋아요. 향기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동물이 먼저 안 아프려면은 기본적으로 사육 관리가 잘 되면 아플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 사육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을 거니까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병이 안 걸리고. 지당한 이야기다. 무릇 명의란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이가 아니던가. 같은 시간 김민수 수의사는 또 다른 일을 준비한다. 병원 내에 마련되어 있는 약제실이다. 사람은 처방과 조제가 나눠져 있지만 동물의 경우 두 업무를 모두 수의사가 맡고 있다. 동물 약품은 또 수의사만 지을 수 있는 그런 약품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또 맡겨서도 안 되고 저희가 해야죠. 이게 아무리 약을 잘 지어도 사실 약을 못 먹이면 소용이 없어요. 특히나 애완동물들은 뭐 억지로 먹이면 되죠. 근데 야생동물들은 물론 억지로 먹여도 되는 야생동물들이 있죠. 이 작은 애들은. 이제 큰 동물들은 억지로 먹일 수가 없으니까 그 동물들의 기호에 맞춰서 만약에 사료를 좋아하는 동물들이면 사료 형태로 만들던가 아니면 맛을 빨리 느끼는 동물들은 이런 식으로 캡슐에 넣어서 준다던가 아니면 그 가루를 내서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는 동물들은 가루를 내서 그 물고기에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치타는 산 동물만 먹거든요. 죽은 동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산 동물한테 약재를 주사해서 그 동물을 먹게 하거나
저도 한번 맛을 한 번씩 봐봐요. 이게 무슨 맛인가. 되게 이게 무슨 맛인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예. 그래서 한 번씩은 봐봐요. 몸에는 이상 없나?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수의사들은 야생동물을 말 못하는 아기 환자에 비유한다. 어디가 아픈지 스스로 표현하지도 못할 뿐더러 약을 먹일 때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 사육사는 어린아기를 돌보는 엄마와 같은 존재. 말 못하는 동물을 대신해서 증세를 일러주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3마리잖아요. 한 번에 3마리씩 해가지고 하루 오전 오후 이렇게. 여기 세 알 들어있으니까 네, 요거 한 봉으로 3마리더라고. 네. 약은 주로 오전 회진 시간에 사육사들에게 전달된다. 오늘 찾은 곳은 밀림의 제왕 사자울이다. 애들이 약이 많네요. 예, 지금 영양제 주고 있어요. 영양제. 예. 살 속에다 넣어줘야죠. 그냥 우리 사람처럼 먹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료에다가 섞어서 넣어줘야죠. 병이 난 사자를 위한 약뿐만 아니라 불끈불끈 힘내라는 의미에서 영양제도 포함되어 있다. 사자의 경우 약 먹이는 일이 그리 어렵진 않다. 대신 빠지지 않도록 먹이 깊숙이 잘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아침 식사는 닭고기. 먹이를 보고는 사자들이 몹시 흥분했다. 배고플 때 내는 꼬르륵 소리라고 하기엔 믿지 못할 만큼 무시무시한 굉음이 연신 터져나온다. 생후 1년도 안 된 녀석들이 말이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피부병으로 고생 중이다.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려돼서 3마리만 따로 격리돼 있다. 동물원에 수용돼 있는 2,600마리를 매일 볼 수 없는 노릇이라 회진을 돌 때면 유난히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눈썰미라든지 관찰력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더 뛰어나야 되지 않나. 또 동물을 상대했을 때 집중력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의 그 짧은 순간 이제 움직일 때 어디가 아픈지를 빨리 잡아낸다든지 그 반응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더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죠. 격리되어 있는 어린 사자들을 향해 어른 수사자가 한껏 으름장을 놓는다. 어쩔 수 없는 본능의 발현인 동시에 건강하다는 증거다. 어린이 동물원에 살고 있는 나귀가 오늘 아침 새끼를 낳았다. 나귀는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하는데 이놈은 아직 제 발로 서지를 못한다. 사육사도 그 점이 걸려 왕진을 요청했다. 아침 기온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 햇살이 따뜻한 곳으로 새끼를 데리고 나왔다. 야생동물은 새끼가 건강하지 않다 싶으면 차갑게 외면해 버리곤 한다. 어미의 부주의한 발짓에 깔리는 일도 다반사다. 이럴 땐 수의사도 방법이 없다. 그저 새끼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주기만을 바랄 뿐.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 주요했는지 어미가 새끼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어미가 핥아주자 새끼도 힘이 났던 모양이다.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애를 쓴다. 아주 기쁘죠. 아프고 죽고 또 뭐 늙어서 힘들어하는 것만 보다가 새로 태어나는 거 기쁘죠. 생로병사 중에서도 늙고 병들고 죽는 일들에 익숙한 수의사.
그래서 새끼나기가 더 고맙고 기특한지도 모르겠다. 여보세요? 예. 예. 그런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여용구 수의사.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다. 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모양이다. 웬만해서는 냉정을 잃지 않는 수의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팀장님, 예. 어디 이렇게 급하게 일하세요? 근데? 지금 방금 연락이 왔는데 시타 통과라고는 영양동인데 지금 뭐 좀 놀라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골절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상황이? 예. 탄생의 기쁨을 채 맛보기도 전에 사고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저 안쪽인가? 완전히 뭐. 현장의 당도에서 확인한 모습은 참혹 그 자체였다. 우리 안에서 뛰어놀던 시타 퉁가가 시설물에 걸려 앞다리가 모두 부러져 버렸다. 이미 마취 주사를 놓았는데도 고통이 큰지 몸부림이 계속 이어졌다. 시타 퉁가를 비롯한 초식 동물들은 말할 수 없이 예민하다. 언제 어디서 포식자에게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고의 원인도 마취조차 통하지 않는 현재의 상태도 타고난 성격 탓이다. 이 상태에선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이 급선무. 방법은 하나다. 빨리 연락사를 하고 저 보고는 나중에 드리더라도 회생 불가 판단, 안락사. 부상이 너무 심해서 골절 부위가 접합된다 하더라도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 자식의 사망 선고를 들은 어미처럼 사육사는 망연자실 얼굴을 들지 못했다. 신의 영역인 줄만 알았던 생사의 판단이 그렇게 내려졌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단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하게 이 동물을 위해서 어떤 결정이 가장 좋으냐.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서 동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은 그 단서가 이렇게 잡히고 풀릴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단이나 이런 거 할 때 동물 입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생각을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잊지 못했다. 나귀 새끼의 극적인 걸음마를 보고 돌아선 끝이라 충격은 더했다. 잘하긴 힘든데 주는 건 너무 쉬워. 지금 막 오늘 낙이 태어난 거 보고 오셨다가 바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더 착잡해요. 나기도 지금 힘들게 살아가려고 일어나고 고동거리고 있는데 얘도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을 텐데 너무 허무한 사고를 이렇게 겪으니까 이럴 때 저희는 힘도 빠지고 착잡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동물원을 찾은 이들이 누리는 것은 생명의 신비가 선사하는 즐거움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이토록 처절한 자연의 섭리가 존재한다. 가고 오는 생명을 뒤로 한 채 오늘도 동물원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항상 새로움.
항상 신선함, 그리고 미지의 세계, 공부하고 싶다, 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거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생사고락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 곳이 어디 동물원뿐이겠는가. 그저 자신의 일에 매진할 따름이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니어 벳이라 해서 동물원에서 거의 20년 이상 진료를 하고, 그래서 그 어떤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동물의 히스토리까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꿰고 있고 그런 수의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저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경제에 도달하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최전선에 선 사람들. 이들이 바로 야생동물 수의사다. 열정을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열정을 안 잃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수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짜리 동물이 아니라 10g짜리든 몇 톤이 나가는 큰 대형 동물이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아픈 동물을 진료하고 또 낫게 하고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보람도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해야 되고 좋아서 하는 일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아서 하는 일이죠.